환자혁명 안에 건강을 결정짓는 5요소를 할 건데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가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첫 번째는 여기에 영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공식품 회사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오땡땡, 뭐 롯데 땡땡 뭐 이런 다양한 식품 회사에서는 결국은 우리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식품 안에 아이들도 어른도 계속 먹고 싶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식품 보존료, 첨가제, 착색부요, 착색향.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진짜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 딸기 우유에 딸기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 이런 이유들을 얘기했었고. 그래서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라. 의대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건 비타민, 미네랄이나 영양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운댔죠? 처방하는 약에 대해서, 시술하는 거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질병 치료의 접근 방식이 처방약과 시술뿐이기 때문에 약물 남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봤지만 비타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찾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 조양경 의사가 18년 동안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다. 제가 이제 기본상품 설명하고 제품 설명할 때 흔히들 얘기했던 것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먹고 응급실 실려간 경우 없어요. 저 가다 복용 해도 되나요? 예, 많이 드셔도 됩니다. 왜? 메가 용량 공법이 있기 때문에. 과용량 용법이 있다. 메가도스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도 먹는다. 흔히들 우리가 몸살 나고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서 비타민 주사 놔주세요 할 때 5만 원 주고 비타민 주사 놓으면 혈관으로 바로 침투해서 급격히 빠르게 비타민 과용량을 집어넣어서 내가 조금 30분, 40분 눈 붙이고 나면 땀을 쭉 흘리고 한결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는 게 그게 비타민 과용량 문법이다. 네. 그래서 의약품과 보충제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다? 의약품은 여기서 우리가 식품과 약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별지어야 되는 건 조제, 약을, 알약을 압축시킬 때 부역물이 이미 들어가는 거, 그리고 조제라는 단어 안에는 화학물질을 집어 넣었다, 조제했다, 제조했다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자연물질에서 유래했는가, 내가 만들어냈는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차단제나 억제제, 당뇨약 먹고 고혈압약 먹고 고지혈증약 먹으면 이 세 가지를 약을 먹고 내가 끊었을 때 그러면 치유가 돼야 되는데 다시 혈당이 오르고 다시 당화혈색소가 오르는 이유는 차단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평생 드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근데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대부분 뭐다? 촉진제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뭐냐면 염증반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얘가 피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피가 끈적거리고 고지혈증입니다. 꾸덕꾸덕해지기 시작하고 혈관이 막히는 증상이 이 호모시스테인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것 때문에 심장마비, 대장암,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는데 결국은 엽산과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이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증가하고 이것들이 같이 전환이 일어나면 이 역할을 촉진제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수치를 낮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차이점이 뭐래요? 안전성.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부작용이 있는가 부작용이 없는가, 또는 부작용 때문에 내가 기저질환으로 진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게 약이나 백신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하루에 우리가 권장하는 권장량은 최소 단위 이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을 유지합니다. 20대 청년이 유지합니다의 권장량이라면 여기에 이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에 1000ml, 10,000ml 단위로 먹는 고용량 요법도 있다. 실제로 우리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미네랄 주사 놓는다는 거죠. 근데 의사들은 미네랄 주사 놓는다는 얘기 안 해. 미네랄로 병이 낫는 거를 알고 병원을 찾아오지 않을까봐. 결국은 병원도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많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의 톡방에 보면은 1위부터 매출 순위 10위까지. 환자 한 명 오면 100개 먹기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검사 진행하고. 그럼 30만 원짜리 60만 원 되고. 이렇게 한다.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미네랄이다. 그래서 흡수적 비타민, 금수적 비타민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흡수가 가장 안 되는 원가가 싼 재료를 쓸 거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먹고 건강해지기 위하다면 흡수율밖에 차이가 줄 수밖에 없어요. 흡수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흡수율이 좋은 것들을 쓸 거냐, 또는 값싼 걸 써도 흡수율이 그만큼 잘 되는 기술력을 가졌을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광고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연예인 광고비가 제품의 90% 이상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PM이라는 회사를 만나서 직거래하는 다이렉트 세일즈라는 회사예요. 다이렉트 세일즈라는 회사는 직거래 방식이다. 회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중간에 있는 도매소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유통마진을 거치지 않고 연예인 광고를 하지 않으므로 그 돈을 원가에, 원자재에, 원재료에, 농사 짓는 데 쓰고 기술력 개발하는 데 쓰고 훨씬 더 효능 효과를 높이고 흡수율을 높여서 소비자가 먹었을 때 누구도 좋다고 얘기 안 했어도 내가 먹고 내가 느낀 점을 부전 광고비를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메가3 보통 많이들 먹는데, 메비타민에서 오메가3 먹는데 캡슐에 쌓여있더라고요. 왜냐면 비린내가 심하니까. 그런데 이 오메가3가 껍질에 쌓여있는데 이 껍질이 돼지 껍데기일 거냐 식물성일 거냐의 차이도 있을 뿐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선택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껍질 내가 봐야겠지만 그 안에 기름이 오메가3 지용성이라고 하죠. 지용성 기름이 상태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름이 내가 상태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값싸다고 그냥 3만원, 4만원, 5만원이라고 구색에 맞춰서 먹을 게 아니라는 거, 내 건강은. 책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싸고 홈쇼핑에 선전하니까 쇼호스가 얘기하니까 그냥 거기에 내가 홈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효과를 먹고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드셨으면 좋겠고, 돈을 투자하는데 현명한 소비가 있는 거예요. 내가 3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이 30만 원이 내 몸에 들어가서 흡수율이 98%라 3천만 원, 3억의 효과를 누리는가? 30만 원씩 먹어도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한테 효과를 주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드셨던 건강기능 식품이 대부분이 먹었지만 1년 먹고 2년 먹고 3년 먹었어. 마그네슘 먹어, 칼슘 먹어요, 비타민 C 먹어요, 유산균 먹어요, 콜라겐 먹어요. 보통 이 정도 먹거든요. 루테인까지 먹어요, 요즘에. 그런데 이렇게 먹었는데 효과를 크게 못 받고 막연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투자한 돈이 1년 동안 지금 얼마냐는 거예요. 근데 PM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3개월 동안 먹으면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흡수율이 98%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다. 그리고 어린이 종합 비타민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이가 잘 먹는다고 해서 젤리 형식의 젤라틴이 들어간 걸 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반드시 아무리 내가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내가 직구해서 먹어요. 그래도 거기에 인공색소 들어가진 않았는지, 설탕 들어가진 않았는지, 감미료 함량이 높진 않은지, 정작 비타민 미네랄 함량은 낮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애들이 잘 먹기만 하면 엄마가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입맛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데, 영양소를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게 비현실적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이, 노화의 진행 상태, 가족력, 내 장기의 일부분이 결핍인 경우도 많고요, 소화가 안 되는 분도 많고요, 장이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클 수밖에 없으니 누군가는 브로콜리 하나 먹어도 흡수가 잘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브로콜리를 10개 먹어도 흡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묻지마 구매하지 말아라. 묻지마 구매하지 말아라. 미국도 그렇고 제약회사랑 정치랑 국회의원하고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병원이랑.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당 제약회사 2개가 붙어, 의사 한 명당 제약회사 3개 붙어, 골프 회원권, 뭐 자동차 바꿔주기, 집 바꿔주기, 해외여행 보내주기,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약을 쓸 수밖에 없게 로비를 진행을 한다는 거죠. 독소 배출을 위한 식사법이 있습니다. 노폐물 배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노폐물 배출인데 이거 말고는 배출 안 됩니다. 첫 번째 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운동 열심히 하라 그러죠. 내가 설거지한 게 운동이 아니야. 청소한 게 운동이 아니에요. 근력을 키울 만하게
산소를 폐활량을 늘리면서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면서 정말 1시간 정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 정말 격하게 내가 운동을 했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을 때 그때 노폐물 배출된다. 노폐물 배출 안 된 사람들, 땀을 안 흘리거나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체취가 심해요. 몸에 냄새가 심하다고 그래. 옆에 가면 똥냄새가 나. 시궁창 냄새가 나. 여기 머리도 마찬가지고 살냄새도 나고요. 약간 기름기 냄새? 이런 것도 심하고요. 그런데 제품 먹고 냄새가 안 나요. 어제 김원대 분 얘기했죠. 이거예요. 그래서 독소가 땀으로 배출이 되는 거, 두 번째 소변, 세 번째 대변입니다. 왜 우리 제품 먹으면 호전 반응이 나타나면서 화장실 너무 좋고 미치겠어요. 좋은 겁니다. 축하드려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소변으로 내가 안 좋은 게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건강을 뭘로 본대요? 소변 색으로 본대잖아. 예. 그리고 또 건강을 뭘로 본대요? 변을 본대요. 변을 본다라는 개념은 뭐냐? 내가 변을 보고 변을 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라앉았는지 가벼워서 얘가 다 모든 게 태울 만큼 태우고 연소해서 영양소가 찌꺼기만 빠져나왔다면 또 변이 떠야 된다. 물에. 그게 가장 건강한 변이에요. 근데 가라앉아. 그리고 막 질어. 막 붙어. 묻어나.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톡톡톡톡 끊겨. 딱딱해. 막 토끼똥 같아. 이런 것들 보라. 우리가 제일 동화책에 나오잖아. 무슨 똥이 제일 좋아요? 바나나 똥, 황금변. 이런 것들 보라는 색깔도 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호전이 디톡스 할 때 어떻게 나타나요? 변이? 색깔로 나타나죠. 화장실 막 하루에 10번씩 가고 장에 있던 숙변이 제거가 되면서 물을 끌어다 쓰니까 설사처럼 묽은 변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육모를 붙잡고 있던 묵은 변들, 오랫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딱딱한 것들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변비도 와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흐트러지고 이제 이게 묽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그 변들이 물이랑 같이 합성돼서 막 쏟아져 나가다가 이제 고른 변으로 나오는 것까지 지켜봐야 되고 색깔도 있어. 초록 색깔 나오다가 검정색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색깔로 냄새로 이게 다 변화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노폐물 배출하는 데는 소변, 대변, 땀 이 세 가지로 배출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몸에 염증 물질이 많이 쌓이고 결국은 내가 땀과 소변과 대변으로 이미 배출이 많이 오랫동안 안 된 상태라면 그것 때문에 척추, 손가락, 마디, 혈관이 삭해지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장기화돼서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게 간, 심장, 신장, 말초신경까지 손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디톡스 프로그램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살아온 몸, 30년 동안 살아온 몸, 싱크대 하수구 막힌 것처럼 혈관이 꽉 막혀 있는 상태에 일반식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가 쌓여서 림프 마다마다 우리 몸의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림프를. 거기가 뚫리는 것도 필요하고 염증도 없애야 되고 배출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디톡스 프로그램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며 병이 있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오래 먹었거나 암 때문에 항암 치료 오랫동안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독성이요, 약독성 엄청 쌓여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액티요 한 통 먹어도 다 반응 없어요. 한 통 먹어도 반응이 없다고요. 이유는 뭐예요? 세포까지 얘가 전달이 안 된다는 뜻이죠. 혈관을 못 뚫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학적 폐기물이 생겨서 이걸 몸속에 내가 쌓아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디톡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영양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음식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 전분, 유제품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뷔페를 가면 완전 이거 뷔페 안 좋은 거예요.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자동차에 가스, 휘발유, 알코올, 디젤을 섞어서 주유하는 거랑 똑같대요. 자동차마다 만들어진 게 다르잖아요. 디젤만 넣어야 되고. 그런데 이걸 한 끼에 다 먹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화불량 되고요. 단백질이 부패하고요. 전분은 발효가 되고요. 고기는 산성이고요. 전분은 알칼리성이고요. 이게 너무나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차라리 1시간 단계 효소가 이제 전분이 발효가 된 뒤 단백질을 먹는다던가 그 다음 고기를 먹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취해줘야 된다. 가장 양을 적게 먹은 것을 권고하고 있다. 후식으로 과일 먹는 거 좋아요? 안 돼요? 안 되죠. 먼저 과일을 먹고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먼저 과일을 먹고 그 다음 음식을 먹으라고 하죠. 왜?
소화가 빨리 되니까 과일이 이미 썩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 전에 먹었던 음식들이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빨리. 그래서 과일을 먼저 드셔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제 영양을 봤어요. 그럼 면역입니다. 면역력 때문에 대상포진 오죠. 대상포진 엄청 아파요. 면역력 때문에 또 뭐가 문제예요? 분해염도 심하게 와요. 피부만 하면 분해염이 생기네요. 애들 뭐가 와요? 감기 오죠? 콧물 오죠? 편도 붙죠? 이거 다 면역력 문제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게 어르신들이 더 약해지죠? 효소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면역력이 병균이 아니라 몸의 내부 환경이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을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 죽은 시체를 보면 돼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조직이 손상되고 미생물이 감염되고 막 이런 외부로도 위험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상처부에 도달했을 때 면역력 세포들이 쫙 나와가지고 걔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도와준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살균이라던가 세균을 이제 살균시켜주는 거라던가.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면역력이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요. 어제 그 금연대부 자가면역 질환 얘기했었죠? 나 자신을 공격하는 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의학적 의미의 면역은 나 이외에 모든 것을 퇴치하는 시스템인데, 박테리아랑 바이러스 싸우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나를 지켜줘야 하는 나의 목숨을 위험하게 내 세포인데 나랑 같은 편이 아니라 내 세포를 막 공격하는 게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역은 오케스트라랑 같다. 하나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답게 뭔가 연결되어야지만 면역력이 좋아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거나 먹고 막 살면서 백신 하나 맞았다고 강한 면역력이 생길 리가 절대 없다. 그러니까 주사 맞으면 되지 뭐. 예방주사 맞으면 되지. 주사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 효율이 평균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0%. 충분한 수면, 운동, 영양 섭취가 좋은 아이들은요, 바이러스를 잘 이겨요. 예방주사 안 맞아도 이게 아동 개인의 면역력이다. 독감에 걸린 확률이 낮다. 근데 반면에 핸드폰 많이 보고 수면 부족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애들이 독감에 걸린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인공 가공식품 많이 먹고 인스턴트 많이 먹고 피자, 햄버거, 라면 이런 거 좋아하고 몸이 이미 산성화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런 제품들이 다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암세포도요, 매일 생겨요. 이미 세포가 사멸하고 또 재생이 되고 또 생기고 또 사멸하고 이 배 쪽에 넘는 세포들이 계속 하루에도 여러 번 죽고 새로 생기고 새로 죽고 하기 때문에 암세포도 매일 생기는데 이 암세포가 걸리지 않아. 매일 생기지만 모든 사람한테 모두 암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요?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암에 걸린다. 즉 체내 환경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독감에 걸린다 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은 이거 균형이라는 건 뭐예요? 밸런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3종을 먹어야 되는 이유예요. 화학 칵테일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올인원 영양분들이고 얘가 50일까지 과일 야채, 약간 90까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얘는 비타민 B군만 있어요. 얘는 뇌비타민이고 산소를 운반해주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수족냉증 없애주면서 얘가 이제 그런 열 에너지를 주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필요하지만 얘는 비타민 B군도 있지만 얘한테 없는 유산균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가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만 먹어도 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유산균 따로 먹고요, 칼슘 따로 먹는다. 그리고 마그네슘 따로 먹고요, 비타민 D 따로 먹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제 역할을 할 때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따로 먹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다. 합성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콜라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기본 3종 안 먹고 나 뷰티만 먹을게요. 안 돼요. 그것만 먹어도 효과 없어. 기본 3종을 충분히 밸런스를 맞추고 내 몸 균형을 채우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안 보이잖아. B컵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채우면서 충분히 플러스 뷰티가 들어가고 플러스 갤린피 들어가고 플러스 뮤누겐 들어가는 거지, 뮤누겐만 먹는다고 혈관 찌꺼기만 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채우면서 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원리 자체가 다르다. 세 번째예요. 수면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수면. 잠자는 거 아깝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공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를 볼 수가 있었죠. 여기서 이 수면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저 잘 주무세요? 네, 잘 자요. 이겨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얼마나 깊이 자는 것 같아요. 제가 꿈 안 꾸고 주무세요? 이 질문까지 하거든요. 얼마나 깊이 자는가. 두 번째,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이거. 세 번째, 언제 몇 시에 잠드세요?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깊이 자는 건 논렘 수면. 깊이 완전히 내가 정신을 잃을 만큼, 옆에 누가 깨워도 모를 만큼의 깊은 숙면을 하는 상태가 몇 시간인지 봐야 돼요. 내가 자는 시간이 7시간이라면. 그 다음에 그 살짝 잠이 들려면 그게 렘수면이에요. 그래서 요게 렘수면과 논렘수면이 4시간 이상 돼야지 조금 푹 잠으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잠이 들랑말랑 할 때 그 얕은 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보통 수면 장애를 많이 알아요. 요즘 사람들이. SNS, 넷플릭스, 그 다음에 먹고 바로 자고, 야식을 했을 때, 스트레스, 생각이 많아졌을 때, 장이 안 좋을 때 수면 장애 일으킨다고 했죠. 분비물, 우리가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코르티솔 이런 것들. 그래서 장 환경에 따라도 수면 장애도 오고요. 잠을 못 자죠. 그러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면서 우울증이 와. 그럼 더 목매달고 싶어져. 이게 차례대로 과정으로 와요. 장 환경이 안 좋았을 때. 장을 뭐라 그래? 제2의 뇌라 그러죠. 같이 연결된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자는 게 가장 좋대요? 적어도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는 거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사실은 수면 시간, 우리가 잠을 자야 우리가 안 아프잖아요. 제가 그래요. 저는 스트레스 받거나 뭐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고, 잠을 잘 때 내가 체계화되고 버릴 걸 버리고 씻을 걸 씻고 내 하수체가 나와서 씻는다고 하죠. 내 씻겨 내려간다. 잠을 잘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수면이고. 근데 이 수면의 질도 중요하고 숙면도 중요하고,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온갖 질병이 오고 암이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럼 초중고생은 몇 시간? 11시간. 초중고생은 9시간에서 11시간, 유치원생은 10시간에서 14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하루 평균 우리는 7시간, 8시간. 이 잠을 안 자면 감기에 쉽게 걸리고 폐렴, 중이염,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진다. 수면은 몸을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시간이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반드시 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10시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딱 3시 반에 딱 깨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이 또랑또랑 정말 너무 잘 잤어요. 5시간 잤는데 너무 푹 자고 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을 자는 게 12시 이후에 6시간 자는 것보다 10시에 잠들면 4시간 자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있어요? 빈속에 잠을 자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기 전 몇 시간 먹는 상태? 6시간. 네. 8시 이후부터는요, 위에서 위액이 분비가 안 돼요. 소화 물질이 분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8시 이후에 먹는 건 소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소화 안 된 채로 나와. 배출 안 되고, 지방으로 변질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8시에 사실 안 먹어야 돼. 6시에 뭐라 하지, 밥을. 6시, 7시간. 그러면 6시간 후면은 12시야? 11시, 12시. 그 저녁을 안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죠. 차라리 점심을 이렇게 먹고, 아침 우리 케이크주스 먹고, 점심 먹고 싶으면 듬뿍 먹고, 정말 먹고 싶으면 4, 5시에 잔뜩 먹고 6시간 공복사를 유지하고 리프레시 마시고 자는 게 가장 좋다. 그래야지 야식을 먹고 자면 이 더부룩한 상태로 잠을 잘 경우 우리 몸은 밤새 소화시키느라 바빠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활동할 겨를이 없대. 그러니까 얘가 잠을 못 자. 365일 얘는요 계속 일을 하는 거야. 자꾸 먹으니까 소화시키느라. 근데 얘를 좀 휴식 취하게 해주는 거. 우리 거 먹었을 때 장기의 기능을 되도록 안 쓰기 때문에 얘가 거의 안 쓴 것처럼 효과를 보기 때문에 얘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먹으면 음식 먹는 것보다 일반식 내가 씹어서 먹는 거, 덩어리째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소가 채워지면서 잠도 잘 자고 얘가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밤늦은 시각에 깨어있으면 또 어떠냐? 신체 활동을 하는 거야. 머리를 쓰고 TV를 보고, 그러니까 미네랄과 비타민이 소진돼서 영양결핍을 또 유발. 결국은 이 잠을 늦게 자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면 감기에도 걸리기도 쉽고 성인 여성 방광염. 내가 방광염이 온다. 방광염이 왜 자주 오나를 보셔야 되고 아이들은 중이염, 폐렴 이런 것들 오고 잠이 부족하면 이제 코르티솔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게 촉진돼요.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코르티솔입니다. 잠을 못 자도 이게 분비가 되네요. 스트레스 받아도 분비되죠. 코르티솔 분비. 그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잠을 못 자도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불면증 되게 많아요. 수면 장애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진짜 리스토레트 2포 먹었는데도 잠을 잘 못 자는 이런 분들은 호수를 늘리셨대. 왜? 미네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이 부족해서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수분은 우리 몸에 너무 제일 중요한 거랬어. 수분 때문에 노화도 몸이 건조한 게 좋아요? 촉촉한 게 좋아요? 촉촉한 게 좋죠. 장기도 촉촉해야 되고요. 네, 피부도 촉촉해야 되고요. 내 몸이 촉촉해야 돼. 수분이 많아야 좋아. 수분이 많아야 얘네를 집어넣었을 때 이 에너지를 가지고 막 결합해서 써내는 건데 수분이 없으니까 물을 끓여서 쓸 게 없어. 그러니까 얘가요 활활 타오르기만 해. 물이 없어. 그러니까는 계속 연분내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든 거예요.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캡슐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예요. 우리 캡슐 먹을 때 물 몇 모금 마셔? 두세 모금의 캡슐 먹지. 근데 우리 어때요? 계속 물 마시죠? 180, 200, 250, 250, 250. 수용성은 물에 녹는 비타민은 뭐라 그랬어요? 자주 먹는 게 좋겠죠. 한 번에 하우스텔에서 2번 먹으라니까 나 귀찮아. 아침에 2번을 한꺼번에 먹겠어. 그거보다는 200에서 180, 200 정도 파워를 2번에 나눠 아침, 점심. 액티도 따로따로. 뷰티랑 액티랑 한 번, 뷰티랑 리스토랑 한 번, 게링피쉬랑 뷰티랑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러 차례 먹는 게 좋다. 네. 수면제가 뭐다? 졸피뎀. 졸피뎀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 요즘 많이 나죠? 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 증상이랑 자살 충동 같이 오는 거예요. 수면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봤어요. 수면까지 봤고요.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영양, 면역, 수면, 네 번째 스트레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있기. 제 좌우명이 웃으며 살자랑 후회 없는 삶을 살자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웃으면 복이 오는 거지 복이 온다고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웃으려고 하고 별로 웃기지 않은 건데도 내가 일부러 소리내서 웃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고 근데 웃으면요 전형이에요. 내가 웃으면 상대방이 웃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이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만성적 스트레스가 단순한 행복감이나 같은 감정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육체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결국은 정서적 허기가 제가 어제 그제 올려드렸던 김창욱 교수 유튜브 보셨어요? 정서적 허기가 먹는 거로 채우거나 물질로 소비하는 것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나 정서적 허기가 육체적 문제를 일으켜 절대 감감이 안 되고 면역력 떨어뜨리고 감염이나 암 발병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살을 뺄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먹는 걸 혹시고 거의 대부분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땡겨요? 그렇지, 매운 게 땡기죠. 자극적인 게 먹고 싶어지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이 건강해지면 우리 자극적인 거 먹으면 어때요? 너무 짜, 너무 달아, 너무 세, 양념 세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샐러드가 맛있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몸이 안 좋은 게 안 땡기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자꾸 생겨나요. 막창, 곱창, 양념, 닭발 이런 떡볶이 계속 먹고 싶고 라면 먹고 싶고 드드러가면 뭐가 먹고 싶고 드드러 먹어서 먹고 싶고 그럴 때 우리 뭐 먹어야 돼요? 타우카테인 부족한 거야 지금 결핍인 거예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신체증이 있대. 심리적인 문제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신체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요. 심근경색의 원인이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도 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의 마그네슘이 급격 소진된대요. 우리 마그네슘 때문에 리스토레이트를 별명을 뭐라고 지었죠? 천연 신경안정제, 천연 진정제라고 우리가 리스토레이트를 얘기한다고 했죠.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 칼슘 세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얘를 시너지로 해가지고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숙면을 취하게 도와준다고 했고, 화가 많고 공격적이고 짜증나고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거 먹으면 리스트레스 마시면 온순해지고 마음이 좀 진정되고 예민함이 사라지고. 실제로 우리 임선영 대표님 엄마 욱하시다고 그랬는데 늘 화가 나 있다고 했었는데 이거 6포를 먹였다. 6포를 드시겠다니 화가 없어졌다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여기 카톡 댓글에 너무 웃기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한 분씩 있으시잖아요. 예, 그분들 많이 드시게 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체내 마그네슘 소진되고 일반 근육보다 20배 이상 마그네슘 필요로 하는 심장 근육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한대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결국. 심근경에서 그래서 갑자기 돌연사의 요즘 주범이 뭐예요? 돌연사의 주범이 뭐예요? 혈관 질환이에요. 윤호기 꼭 먹어야 된다고요. 혈관이 문제예요. 모세혈관이 문제예요. 그래서 부정맥, 심박동 정지, 이 모든 게 심장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혼자 뛰는 게 심장이에요. 모든 근육은 우리가 움직여야지. 뇌에서 만장 심장 혼자 돼요. 근데 얘가 마그네슘이 필요한데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미네랄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거 뭐예요? 세로토닌,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럼 도파민은 뭐래요? 엔돌핀의 4,000배. 이게 언제 나오는지 알아요? 지금 박미영 대표님 엄청 나오고 있어요. 깨달음을 얻을 때 누군가 강의 듣거나 누군가 책을 읽거나 맞아 이럴 때 막 나온대요. 성직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또 나오는 도파민들이.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나 이런 욕구가 없어져요. 물욕이 없어지고 욕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우울증과 깊은 연관이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허기가 되죠. 그렇죠. 그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저 책을 읽거든요. 조용하면서 책 읽거나 명리학 공부해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 외로 쇼핑하잖아. 못 사는 게 더 화가 나. 200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200만 원 못 사는 게 더 화가 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책을 읽는 게 지적 욕구를 내가 채우는 게 훨씬 낫다. 이 코르티졸 분비되면 혈압 증가, 고혈압, 갑상선 기능 억제, 생식 기능 및 성적 욕구 억제, 식욕 저하, 신진대사 기능 억제, 면역 기능 변화. 아주 모든 게 찾아옵니다.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게 봤더니요, 1위부터 12위까지는요. 1위 자식 단원, 2위 배우자, 3위 부모, 4위가 이혼,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뭐 별거, 재결합, 뭐 이런 거 쫙 있어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음식과 영양소가 있대요. 시금치와 배추 같은 녹색 채소. 녹색 채소가 도파민을 형성한대요. 멈추고 하나, 둘, 셋. 그래서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음식과 영양소는 우리가 시금치와 배추 같은 녹황색 채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녹색 채소. 이 녹색 채소가 뭐를 형성하냐면 도파민을 분비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녹색 채소 파워 칵테일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파이토케미컬, 엄청 효소, 식이섬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돼요. 우리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테라피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막 깨달음을 얻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도파민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 듣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강의 듣거나 책 읽거나 또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아스파라거스, 엽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이게 엽산 부족이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킨대. 엽산 우리 왜 먹어야 돼요? 임산부 먹죠? 네, 임산부 먹죠. 근데 얼마 전에 나한테 보내준 자료에 엽산 뭐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이런 성분이나 이런 거에 동전의 양면성은 있어요. 그러면 과하게 복용하는 게 나쁠 뿐이지 내 몸에 부족해서 문제예요. 내 몸에 부족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충분히 먹어주고, 네. 그리고 연어나 견과류도 오메가3 도움이 많이 된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반대 작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고추도 우리가 이제 매운 게 땡기는 이유가 이 캡사이신 성분이요
이게 입의 신경말단을 자극해서 뇌를 막 흥분시키고 엔돌핀 생성한대요. 그래서 매운 게 땡길 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걀도 좋다. 비타민 C도 좋다. 마그네슘도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하는 콜레스테롤 분비를 억제한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리스를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책에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반대로 카페인이 든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이 더 피곤하대요. 근데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술로 푸는 분들 있죠. 그쵸? 나 술 먹고 싶으면 술 마셔야겠어. 커피 마셔야겠어. 커피숍 가자. 그러면서 우리 뭐 먹어요? 또 안주 먹죠. 자극적인 거 먹죠? 커피 먹으면서 뭐 먹어요? 베이커리 먹죠? 빵 먹죠? 같이 막 복합적으로 안 좋은 거 같이 막 스트레스 받는 거 먹죠. 네. 스트레스 낮추는데 웃음이 명약이다. 놀라운 것은 억지 웃음도 충분한 효과를 낸대요. 억지 웃음 충분한 효과를.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쵸? 타인의 행동이나 환경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니까. 웃을 일이 없어서 웃어야 하는 이유다.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도 모두 해당되고 명상이나 기도 역시 도움이 된다. 타고난 성격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나름의 방법으로 본인이 스스로 단련해야겠죠. 평생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달관해라 여기 있어. 달관. 해탈의 경제 올라가라. 그러려니 해라. 네. 마지막입니다. 5번째 환경오염이에요. 질병이 희귀 질병이 증가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암 발병률이 출산율을 앞질렀다. 전에는 구경도 못했던 아이들이 아토피가 생기고 알레르기 급증하고 요즘 애들 보통 비염, 알레르기, 아토피 다 하고 있어요. 거의 세집증후랑 근유라고 얘기도 하지만요. 요즘은요 식습관이에요. 다 영양. 첫 번째 유전자가 급변하게 되고요. 두 번째 병형균이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도 있고 세 번째 환경이 급변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려줬던 유튜브 제 강의 내용에 보시면 여의도에서 제가 강의했던 거 사망률의 40%가 환경오염 때문이다. 우리나라는요 비리를 눈 감아주는 나라야. 그러니까는 폐수를 버려도요 농약을 막 쳐도요 우리 그냥 눈 감아주잖아요. 땅이 토양이요 엄청나게 오염이 돼 있어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우리가 먹는 PM이 어디서 와요? 독일에서 옵니다. 독일에서 우리 회장님이요 미네랄이 풍부한 경작지를 2년 동안 놀려요. 일부러 미네랄이 완전 풍부해지게 만들게. 그런 다음에 2년 후에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물 그대로 껍질도 까지 않은 채 원물 그대로 효소로 저온 숙성을 시킨단 말이죠. 그게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저온 숙성 시켜서 그걸 원물 그대로 우리가 기술력을 집어넣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요. 대신 공장 라인이 한국 라인, 홍콩 라인, 일본 라인, 미국 라인 다 달라. 왜요? 왜 그러게 해요? 인종별 필요한 거 달라요. 두 번째는 그 나라에서 원하는 식약청 기준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원하는 기준에 맞게끔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맞추기 때문에 공장 라인이 다르고 완제품을 만들지만 일부러 여기에 한국 라인에는 액티바이즈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포장까지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완제품으로. 한국에서 포장은 아니에요. 박스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라인이 다른 거야.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그리고 친환경 이제 이거 친환경 소재죠? 다 자연 생분해 되는 거예요. 일부러 밑에 종이까지 넣었어요, 그죠? 그것도 보시면 된다. 왜냐면 독일이 환경 오염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고 실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웬만한 좋은 제품들은 다 독일 거예요, 그죠? 환경 문제 심각하다. 황사, 자 미세먼지 맑은 날 요즘 없어요. 빛 좀 오면 좀 맑아요. 자욱하죠. 미세먼지에 1시간만 노출돼도 폐암을 일으킬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한 물도 오염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수 사 먹죠. 우리가 에비앙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에비앙을 사 먹는데 에비앙이 다른 생수보다 더 비싸요. 왜 비쌀까요? 미네랄 엄청 큰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천연 광천이라고 써있어요. 에비앙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 마인이라는 드라마 보면 그 마인 드라마에 빙하술 물을 먹습니다. 병에 빙하술 끙끙 우리 와요. 몇만 원이야 한 병이. 몇만 원짜리 먹어 재벌들은. 우리 그렇게 못 먹잖아. 그 미네랄을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로부터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 광물이 풍부하게 들어간 것들, 비타민 D,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이 합성
숙성되어 있는 것들, 같이 합쳐져 있는 것들, 스테비아가 들어간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미네랄로서 역할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정수기물 많이 먹지만 사실 수돗물 먹는 게 좋죠. 왜?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근데 안 좋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중금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정수기물을 먹는데 그 안에 필터가 미네랄도 좀 많이 걸러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 토양오염, 그 다음에 수질오염, 그 다음에 또 폐수, 공장, 이런 것들, 공장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중요하고, 또한 또 뭐가 중요하냐면 MSG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MSG 조금 먹어는 괜찮아, 조금 먹는 건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글루탐산이 있는데 이게 자연 물질 중에 사실은 가장 독성이 강한데 이게 개인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근데 이 글루탐산이 MSG에 엄청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버섯, 다시마, 쇠고기, 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게 평소에는 휴면 상태나 반수면 상태도 있다가 필요에 따라 사고에 의해서 글루탐산이 분비가 되면서 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MSG를 과다 섭취하면 당뇨, 간염, 천식, 소화기 장애, 가민성 대장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 불임, 그리고 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암세포에 수많은 글루탐산 수용체가 발견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 있죠. ADHD. 이런 아이들도요. 글루탐산이 분비가 심하게 되거나 가다 복용되거나 이랬을 때 그럼 우리 사실 마켓컬리나 이제 쿠팡에서도 그렇고 요즘 많이 먹는 거 밀키트에도요. 가공식품 수분을 없애서 만든 제품들, 냉동식품들 이런 것들이요. 정크푸드라고 하는 거죠. 쓰레기푸드. 나한테 영양소가 없는 푸드들이 많아.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먹이잖아요. 예, 너무 중요하다. 학습장애 아동 중에 뇌가 발달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MSG를 엄청 먹었다. 식품 첨가물 엄청 먹었다. 젤리 먹고요. 과자 먹고요. 아이스크림 먹고요. 이런 것들이 다 강박장애, 중독, 폭력적 성향, 자살 충동, 불안증, 우울증을 다 유발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행동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MSG 들어간 분유보다는 뭐 효수유가 바람직한 게 맞는 거고 교통사고 나서 뇌를 다쳤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대요. 갑자기 글루탐산이 확 분비가 되는 사고로. 그리고 MSG를 많이 먹었던 청소년기에 성인이 되면 비만을 유발한대요. 어릴 때 라면 많이 먹은 애들은요 이게 다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건 음식이 답이다. 글루탐산 섭취 줄이고 식품 첨가물 MSG가 아니라 붉은 육류, 세계 각국의 요리들, 닭고기, 쇠고기, 오래 끓여 육수 내가지고 만드는 요리가 막 다 이거 다 글루탐산 성분 엄청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우리 나트륨 섭취 엄청 심하죠. 우리나라 국물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최대한 안 먹어야 되고요. 사실 그 계란도 많이 먹어요. 이미 닭에 성장 호르몬 촉진제를 막 주사를 놓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십자가 식물 중요하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목초이, 방울배, 양배추 이거 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요. 파워칵테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식물 영양소.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스티로폼 컵 사용, 종이컵 사용, 그다음에 컵라면, 뜨거운 물 부어서 먹는 거, 커피 타 먹는 거, 컵라면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 그밖에 우리 카페트의 먼지, 샴푸, 비누, 화장품, 면도질, 헤어젤, 네일, 매트리스, 벽지, PVC 칠판, 세탁소 사장님, 염색약 파마약 사장님, 미용실 사장님 그거 다 문제. 접착제 이런 거 다. 그 화학물질을 늘 들이마시는 거예요. 코로, 눈으로, 입으로, 피부로, 경피도 엄청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바이즈 먹으면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피부로 막 올라와요. 엄청 간지럽대. 미칠 것 같대요. 눈으로도 오고요. 코로도 오고요. 입으로도 오고요.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자궁 수술할 때 자궁 열면 샴푸 냄새 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계면할 문제. 안 좋은 화학 제품이 다 들어가서 우리 몸에 흡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흡수된 건 독소니까 뭐 해야 돼요? 배출해야 되죠. 배출 아까 뭘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땀, 소변, 대변을 배출하면 됐죠. 그 소변 많이 보는 거, 우리 제품 먹고 호전으로 소변 화장실 자주 가는 거 좋은 현상. 대변 많이 보는 거 좋은 현상. 안 좋은 거 다 찌꺼기를 빼고 떼꾸정물 빼야지 몸이 깨끗해진다. 제가 모공이 많아가지고요. 저희 김동수 대표님 옆에 있지만 찜질방과 땀이 안 나요.
나는 한증 막 그 황토 있죠. 온도 엄청 높은데 막 땀이 안 나. 뽀송뽀송했어. 모공이 막혀가지고 땀을 하도 평상시 안 흘렸어. 그러니까 운동도 안 했잖아 그 전에. 땀 엄청 흘려. 저 조금만 하면 땀 흘리고요. 필라테스도요. 그 전에는 1시간 해도 땀이 안 났어. 근데 열리기 시작하니까 노폐물 배출이 엄청 되고요. 누구 친정 엄마가 드시고선 노폐물 배출하고 땀을 흘리고 냄새가 난다고 막.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독소가 많이 쌓이죠. 몸에 냄새가 나요. 체취가 심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독소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또 씻어도 냄새가 나요. 배출해야 돼요. 네, 제품 먹죠. 냄새 안 나요. 입에서도 냄새 안 나요. 치주염이 발생하잖아요. 어제 그 김현우 대표님이 했던 남성 엄청 이가 막 흔들렸어요. 잇몸이 심했어요. 다 내려앉아가지고. 당뇨 45년. 그 이제 첫째 발가락, 엄지랑 둘 번째 발가락 괴사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PM 만나가지고 드시고 지금 다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 식품 첨가물은 대체할 식품이 있는가? 있다면 굳이 그 식품 첨가물을 일부러 찾아 먹을 일 없죠. 결국 값싸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는 기업의 관심사. 우리 집 주방의 관심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음식이고 결국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고 히포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명약은 사실은 진짜 잠 잘 자는 거 약수라고 하는 게 물이 약이야. 물이 약이야. 미네랄이 풍부한 물 또는 미네랄이 풍부한 제품을 물과 함께 해석해 먹는 거, 타서 먹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 평상시에 제품을 드셔도 효과가 없고 내가 특별히 엄청 뭔가 좋아지는 걸 못 느끼겠다. 온수, 따뜻한 물을 많이 드세요. 제가 이번에 간디식하면서 디드링크 먹으면서 온수물을 하루에 400ml를 오전에 2번씩 먹어야 돼. 800ml야. 그럼 봐봐요. 맨 처음에 일어나서 400ml 먹고요. 그 다음 제품 먹을 때 물 또 먹죠. 그 다음에 또 400ml 마지막에 먹어야지 오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점심 때도 저녁 때 또 그렇게 했어. 물을 도대체 얼마나 먹었냐고. 오전에만 화장실 3번 갔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물이 중요하구나. 근데 그 물이 어떤 물? 따뜻한 물. 온수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간이 우리 몸에서 가장 따뜻한 장기라서 간을 따뜻하게 보호하려면 내가 따뜻한 걸 많이 먹어야지 간이 좋아져. 그래서 따뜻한 물 많이 먹으니까 잠도 더 잘 자고 화장실 더 잘 가고 몸이 더 개운하고 피로감이 없어지고 잠을 조금만 자도 푹 자고 일어나는 느낌이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을 결정짓는 5요소 건강 테라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